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개치는 거 역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가게는 꽁꽁 얼어붙는데 주식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올 들어 주식 상승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는 봤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기는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속도가 다소간 조금 빠른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이제 조금 지우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박스권에서 2018년부터 계속 있다가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그 속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그렇죠.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갔다는 사상 최고치를 거죠.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아마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미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사실 많은 이제 경제 학자들 또는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접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경기 회복의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이거든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의 6개월 후 정도의 경기 상황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반영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서 이제 뭐 역설 그다음에 코로나 역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퍼지면서 봉쇄 조치 내지는 그 이제 2.0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5로 올라가지 말란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미래 특히 한 6개월 이후의 경기 상황을 사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보급률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 활동, 경제 활동도 지금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 사실 과거 오랜 기간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어 있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플러스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환차익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주식이 이렇게 계속 잘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상황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이제 많이 아팠다. 우리 이제 많이 아팠다. 이제 먼동이 트기 직전 사실 먼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코로나 초기인데 뉴욕에 사망자가 제일 많았을 때 트럼프가 이제
우리 이제 회복될 것만 남았다. 그때 막 주가가 팍 올랐었거든요. 초반에. 뭐 그 뒤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걸 한두 번 우리가 여러 번 겪었죠. 그러니까 또 백신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확실한 기대감을 주식에 반영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고 네. 또 하나는 환율 하락 이 변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그것이 주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미국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니 델런 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시장이 이 뉴스에 환호하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일단 제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15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장을 지낼 때 주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 정책을 썼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저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던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펼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 환영을 받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어제 뉴욕 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오른 데는 사실은 옐런 의장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이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앨런 의장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올릴 건 너무 자명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 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인플레이션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방어 목표치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즉각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를 했던 것이 연준의 일반적인 태도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평균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목표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의 목표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네. 이 과거랑 평균을 하면 여전히 평균값으로 보면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겠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게 네. 최근에 바뀐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통화 정책이 지금 제로금리 정책이지만 제로금리 정책에서 기준금리를 즉각 인상하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소한 2022년 연말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있고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를 파고 지금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세계 모든 경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텀이 더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를 오르는 일단 경제 충격 정도를 살펴보면 네. 코로나19는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들이 높다. 최소한 2021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급격하게 기준금리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잖아요. 당연히 올해 연말까지 0.5% 가는 거고요. 기준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금리에 예민하냐면 앞에 제 얘기를 했네요. 가계비. 네네. 가계빈 얘기를 해서 사실 가계빚은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가 엄청난 그럼요.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이제 가계 부채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것이 급격하게 문제가 나빠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으로 막 시장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백신 관련 주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좋은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술주들이 좋습니까? 지금 상황. 일단 테슬라는 현재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이제 S&P 500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이었지만 S&P 500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12월 달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S&P 테슬라 주식을 살려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가파른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 이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많이 샀습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산 종목을 살펴보면 이제 내년에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근처에부터 이제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나 어디가 더 많은 영향을 받냐 하면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우리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요. 수출이라는 것이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제품이 사실상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많이 샀나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제 강화시켜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종목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 업종에 있는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를 강화를 시켜왔고요.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됐던 주들 있잖아요. 뭐 진단키트주,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소모품 관련 주들은 시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제 소외되는 분위기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그리고 이제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발생했던 이 어마어마한 충격들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당분간은 마스크 열심히 더 써야 되고요. 손소독제 열심히 발라야겠지만 그럼요.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는 어떤 모습일 거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날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그렇죠. 다들 굉장히 답답해 하실 이 때.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이런 소모품 관련주의 매출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적으로 반영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본시장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주시장이 이 점괘는 잘 맞는 편입니까? 6개월 후에 지금 잘 될 거라고 점괘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듬으셨는데요. 네, 이게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본 거예요. 맞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측도 있지만 희망이 더 많이 섞여 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희망과 같습니다. 기대가. 네,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이슈가 어쨌건 살아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될 테니까 이런 소모품 주식은 좀 떨어지더라도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쪽은 특히나 앞으로 백신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요가 내년까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료 물질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치료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대량 생산, 그다음에 치료 물질의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년에 매출액 증가가 상당 부분 예상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분석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 강세는 대형주들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발 증시 훈풍에서 코스닥이 소외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외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정도를? 일단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느냐?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사들일 때 투자를 하게 될 때 당연히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안정성이 있고 시장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재무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금 유입이 이제 초기에 확대되는 시기에는 소형주보다는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효과들이 쉽게 말하면 대형주들이 충분히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더 가격 상승이 뚜렷한 것은 전혀 이상한 모습들이 아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일어날 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면 이제 순환매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눈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저와 같은 주알못들은 이런 흐름의 변화들이 굉장히 낯설고 새롭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훈풍이 불고 코스피의 훈풍이 불고 대형주들이 충분히 오른 다음에 코스닥도 오를 수 있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달러의 반등을 쫓아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주가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실물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감은 꽤 있어 보인다. 이제 일부 업종, 일부 이제 기업들을 제외를 하면 여전히 기업 실적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아직 대단히 많이 있고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너무 이제 실물 경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지만 환율이 하락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외국인 환율 하락이
원이 일단락되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 상승세는 이제 내년 상반기 근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나 이제 가계,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주식 시장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3월달, 4월달 동학 개미 운동들이 나타나면서 투자자가 대거 유입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이제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과거의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이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이런 이제 금융자산 확대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의 모습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